멋있었다. 오, 야,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보다. 잠깐만요. 청동기 문화사 요 첫 번째 파트는 뭐예요? 박 기자님? 청동기 네네네. 이 전시는 지금 두 개 네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청동기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대순으로 쭉 훑어보는 내용을 봅니다. 시대순으로? 시대순이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겠다 지금 벌써 그 생각 드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독심술. 네, 눈빛이 이미 근데 재밌을 겁니다. 제가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청동기 시대 전체를 시기를 구분할 때 가장 빠른 시기다라고 해서 빠를 조자 해서 조기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몰랐어요. 보니까 밥그릇, 그릇. 이거 우리 이렇게 책에서 많이 봤고 왜 식생활 어쩌고 하셨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맞지. 고등학교 나왔죠? 예. 네, 신석기 시대처럼 이렇게 톡이라든지 저기 보시는 처럼 어망추로 물고기 잡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화살 쪽으로 동물 수렵 이런 것들도 다 신석기 시대부터 하던 생업 활동을 그대로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조기의 가장 큰 특징이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식과 관련된 이런 반달 돌칼이나 아니면 이제 곡식을 갈 때 쓰는 갈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 곡식이 이제 실생활로 먹거리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림질하는 줄 알았어. 예. 다듬이같이 생기긴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돌이랑 토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청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청동으로 된 유물인데요. 이제 이거 도대체 용도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이게 뒤에는 요거랑 아까 14번 고르신 거랑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요? 요렇게 줄에다 끼워가지고 목걸이로 거는 그런 용도로 썼던 꾸미개인데요. 근데 지금 보시기에는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네. 왜 저걸 목에 거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녹이 쓴 상태가 이렇고요. 녹슬기 전의 상태는 놋그릇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 재밌다. 금빛의 반짝반짝한 그런 모습이라서 목에다 딱 걸고 나타났다 그러면 완전 이제 뭐 인싸. 네, 완전 인싸로 등극하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이제 돌이라든지 아니면 조개 껍데기 이런 걸 가지고 목걸이 만들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런 구슬류. 근데 이거는 반짝반짝하잖아요. 금 같잖아요. 이런 목걸이를 하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던 통솔하던 우두머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말도 더 잘 듣게 되고 이런 사람이 이제 권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던 꾸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사회상을 볼 수 있어서 중요하다. 아주 작기는 하지만. 아이 재밌다. 그러니까. 빨리 저기도 궁금해. 다음 번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전기인데요. 앞에 조기보다 한 300년에서 한 400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그럼 그 300~400년 동안에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벼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이제 다 익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논을 만들기 시작해요. 쌀이 좀 양이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토기, 이제 곡식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커다란 토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또 이 시기의 특징이고요. 쉽게 말해서 쌀통. 그렇죠. 오케이. 앞에서 그 금목걸이 하던 우두머리가 이제 금목걸이만으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란 걸 표현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누구나 다 금목걸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금목걸이는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센 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팔찌, 반지. 칼. 그렇지. 세 번째 맞췄네. 그래서 힘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무기, 칼이잖아요. 힘.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이제 저런 청동으로 만든 검을 가지고 와가지고 들여와서 이제 지니고 다니는 거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보기는 저렇게 시커멓지만 당시에는 반짝반짝했다. 그치. 왜냐면 몇천 년이 흘렀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이템이 점점 이제 그렇죠. 장착을 할 수 맞아요, 있었다는. 아이템. 게임 지금 아이템이 몇 개 지금 아이템. 이렇게 아이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그냥 물건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만큼 사회 전체적인 기술력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다. 맞아. 걸 볼 수 또 있어요. 이렇게 삶의 질이 좋아졌잖아요. 맞네요. 발전하면서. 기계예요 이거 무슨 송중기 말고. 송중기. 미안해요. 네. 오, 이거 반짝반짝하는 거 요것들은 뭐예요? 박 기사님? 중국의 요령 지방에서 처음 이제 유행하던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했다고 해서 요령식 동검 또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중국의 악기인 비파 그러네. 기타 같이 생긴 네. 그걸 닮았다고 해서 우리 흔히 이제 비파용 동검이라고 많이 이 청동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라 매우 귀한 거기 때문에 우두머리만 소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두머리의 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는 무기예요. 맞아. 검이에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매번 단계마다 검이 가장 그 시대의 중요한 대표 이제 권력을 보여주는 대표 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령식 동검을 선택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가 대파 형태 전형적인 요령식 동검의 형태인데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이 밑에 요거는 좀 형태가 다르게 생겼죠. 네. 그러니까 얘가 부러지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부러지면 이 아랫 부분을 살살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역시 요거- 활용하는 우리 그럼 그냥 보면 돌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이 새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아, 새겨져 있는 미세하게. 무늬가 뒤에 이제 탁본으로 쳐놨습니다. 네. 이제 원래 요령식 동검은 이렇게 비파형으로 생긴 게 전형인데 이게 없이 요것만 본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게 비파형 동검이야, 요령식 동검이야 하면서 요걸 이제 여기다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우리나라 최초 입자 유일한 이제 동검 암각화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요거 단가가 어떻게 돼요? 단가. 어마어마하죠. 단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가는 어디 아니 지금 우리가 모든 문화재는 우리 인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제가 지금 자랑스러워서. 아유.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그냥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이게 네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뭔 돌이야 이렇게 지나가다 보려면 아, 돌이 빨래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발굴을 할 때 이제 집자리를 막 이렇게 발굴을 하고 이제 유물들 이런 좋은 유물들은 다 옮기고 이제 잡석들 막 쌓아놓은 그런 데에서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대충 치우다가 나중에 이제 이 잡석들도 다 분류를 해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실측을 하려고 좀 닦아 보니까 뭐지? 그림이 있네 해서 발견돼요. 그 중에서 이제 눈썰미 좋은 어떤 연구자가 이걸 이제 딱 발견을 한 거죠. 자, 우리 그 연구자 박수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근데 이 다음 단계는 후기. 그치. 중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이제 청동기 문화가 네. 저기 조기 기원전 15 조기. 네. 그렇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왔는데 오는 동안에 계속 요령 지방의 청동기 문화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이제 신 문화를 받아와서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완전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국식의 스타일을 만드는 단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렇죠. 환영해. 좋아. 이거 너무 예쁘다. 뭐야, 이건 뭐예요? 돋보이죠. 네. 이거는 농경무늬 청동기라고 하는데요. 이 후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유물 하나 꼽아라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거를 꼽겠습니다. 의식을 행할 때 이렇게 위에 요 네모난 구멍 보이시죠? 네네네. 조그만 거. 실을 깨가지고 이렇게 천 같은데 매달아서 아마 이제 사용했을 거를 보는 의뢰용. 이게 지금 기와집처럼 생겼죠. 약간. 네. 하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기와집은 없었으니까 그렇지. 이 모양은 아니고요. 사실 이 밑으로 이렇게 네네네. 혀처럼 소혀처럼 밑으로 이렇게 방패형 동기라고 하거든요. 밑에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딱 부러져 나간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거 보실 거예요. 네, 보여요. 저게 지금 이 남자가 지금 농사 짓는. 네 맞습니다. 밭을 가는 모습이에요. 오. 있죠. 밑에도 남자 하나 있어요. 토기에다가 곡식을 담고 있는 여자의 모습도 있는데 농사 짓는 풍경을 그린 거거든요. 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농사가 이만큼 안정적으로 발달을 했다는 것을 청동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시 컨셉하고 완전 딱 맞는 유물이 바로 이 유물, 고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고물상에서 어떤 상인이 그냥 산 거예요. 그랬다가 그거를 서울에 있는 골동품상한테 넘기고 그 골동품상이 그걸 가지고 이제 박물관을 가지고 온 거죠. 웬일이야.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딱 봐서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흔한 것 중에 하나인가 봐 하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가신 거죠. 비교적 싼 값에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녹도 벗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대단한 유물이 해서 보물로 지정이 돼요. 이야. 좀 그분 억울하겠다. 내일 땅 파러 가시는 거 아니겠죠? 지금 좀 아직 겁고 없이 땅 파러 가려고 땅 파서 나오시면 뭐 하나라도 버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단 나는 우리 임혜경 하기산 찾아갈 거야. 그렇지. 검증해 주세요. 신고하셔야 돼요. 예. 땅에서 문화재 나오면 신고하셔야 돼요. 예. 가져온 것이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이것도 검이에요. 청동검인데 앞에서 보셨던 거랑 모양 많이 달라졌죠. 좀 얇아졌어요. 네, 맞아요. 슬림해졌어요. 네. 다이어트했어. 이런 식으로 아주
날렵한 형태의 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게 한국만의 스타일이에요. 중국에는 없는 스타일. 그래서 한국식 동검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앞에서는 한 점씩, 뭐 두 점씩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2단계가 되면 한꺼번에 뭐 8개, 10개, 11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고 무덤에 넣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이렇게 칼의 종류가 많이 늘어난 거 보실 수 있는데 칼의 수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무기의 종류가 이제는 창도 나와요. 이거는 이제 나무 자루를 대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창인데 이런 꺽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꺽창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 봉처럼 밑에 이제 자루를 밑에서 대가지고 찌르는 투겁창 창이 나와요. 찌르는 창? 얘는 베는 창. 그래서 베는 창. 무기의 종류가 검뿐만 아니라 이런 창까지 나오고 그러네. 다양해지는 것도 역시나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힘! 그렇죠. 힘이 그만큼 이렇게 커지고 이제 집단 간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싸움도 해야 되는 무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이제 청동으로 이런 공구도 만들어요. 도끼. 도끼? 나 항아리인 줄 알았어. 항아리. 너무 귀엽다. 네, 도끼구나. 도끼, 이 도끼들, 이런 도끼들 이제 아무래도 나무 도구나 이런 거 깎을 때 쓰겠죠. 맞아. 2단계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실용성이 있는 무기나 이런 실용성이 있는 도구들 외에 장식성이 강하고 상징성이 강한 물건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이제 꾸며야 그렇지. 되잖아요. 맞아. 그렇지. 역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울이에요. 거울이라고 이게? 이름은 거울인데 이제 화장할 때 보는 거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당시에 화장하기 위해서 보는 거울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이 지금 보시는 면은 뒷면이에요. 아. 앞면은 이제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몸에다가 부착을 하면 햇빛을 반사시키잖아요. 아, 우리 그 눈부시게. 반사판처럼. 그래서 딱 이거를 걸고 딱 다시 한번 재현해주세요. 어떻게? 우두머리가 이거를 몸에 걸고 나타나면 비쳐. 지금 이거보다 낫잖아. 내 눈을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신성하다, 내가 이렇게 권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완전 이제 눈을 멀어버리게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멀어버리게. 근데 이게 이제 거울의 종류도 달라져요. 처음에 나오는 초창기에 나오는 거울들은 문양이 조금 단순해요. 네. 근데 뒤로 갈수록 아주 세밀해지거든요. 이거 다 가까이서 보시면 문양이 다 있는 거예요. 삼각형 무늬, 빗금 무늬, 원무늬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잔무늬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 잔무늬 거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울이 저 뒤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해. 이따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 재밌잖아. 너무 좋아. 오실 때 예약해 주시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안 하는데 이제 와서 요청을 하시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마스크 쓰고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예약은 뭐 적어도 하루 전에 하면 되나요? 아무 때나 해주세요. 그럼 원하실 1시간 때. 전에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이용하세요. 후기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들 지금 보고 계신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바로 이 방울류예요. 이게 마사지. 이렇게 개구리 모양 돼가지고 마사지. 두피 막 등 막 결리고 막 이렇게 좋네요. 네. 그치, 나 그거 하면. 이건 아령이라고 하면 됐다 이거. 그렇지. 아령이네 아령. 아니야, 또 틀렸어. 아니. 네, 방울인데요. 이거 이제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이렇게 의식을 행할 때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거미 들고 목걸이로 이렇게 거울 매달아서 눈 멀었잖아요. 그다음에 한 손에는 방울을 들고 이렇게 같이 나타나요. 이거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의미를 갖는 이제 물건으로 이런 걸 이제 소지를 하는 거죠. 그 말은즉슨 그 사람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우두머리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종교적으로도 이제 내가 바로 하늘과 당신들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다. 이런 거를 요 방울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저 앞에서는 이제 노르웨이 숲을 연상을 했는데 이 앞에 서 있으면은 항상 이제 대단한 건지 아는데 같은 생각이었어. 같은 생각. 저희 박물관 이제 블로그에 저희가 카드뉴스를 올리거든요. 이제 그 중에 보시면은 외계인으로 표현을 한 저기가 있어요. 카드뉴스 홍보물이 있는데 보시면 진짜 외계인처럼 그려놨어요. 저희 블로그에 카드뉴스 외계인 카드뉴스 꼭 확인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청동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시작을 여는 신물질은 이제 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철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위에 청동기 그대로 있잖아요. 네. 앞에서 봤던 청동기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이렇게 철 한두 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 이거는 보면 이건 낫입니다. 낫이고 이거 도끼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실용적인 공구들부터 이렇게 철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청동보다야 튼튼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런 이제 땅 파고 뭐 이렇게 풀 베고 이런 데 먼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땐 전혀 그치. 차이 좀 못 느끼겠는데. 아 녹이 쓸어가지고 네. 아, 많이 들었어요. 네. 빨갛게 지금 다 녹이 올라와 천년이 있는데요. 지나가지고.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네. 이 앞에서 청동 검을 쓰고 공구만 철을 썼었는데 2단계가 되면 이제 기원 무렵이 되면 이렇게 검마저도 이제 새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철검이에요. 아우. 이제 부식이 돼서 남아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검 자체는 철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이제 거기에 붙는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칼집에다 이렇게 붙이는 연결 부속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청동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청동은 아예 이제 쓰임이 없어졌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청동 주윤까지도 사용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청동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느냐? 이제 청동이 이제 조금 장식성이 강한 장식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은 다 칼 끝에다가 붙이는 칼끝 장식들이에요. 귀엽죠. 네. 이제 요거 조그만 네, 거. 네. 이건 뭔 거 같으세요? 귀걸이? 단추예요, 단추. 어머, 이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녀? 요렇게 이제 마치 핸드폰 줄처럼 네. 요렇게 줄에 매달아가지고 칼 같은 데다 이렇게 다는 그런 장식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2단계가 되면 거울이 바뀌어요. 이건 우리나라식 거울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 네네네. 맞아. 느낌이 약간 차이나다.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얘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중국과도 교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이제 저 사람은 물 건너갔다 왔구나 이런 게 돼서 이제 이 단계부터는 중국식 그 거울을 소지하는 것이 이제 전형이 되는 거죠. 귀엽고 깜찍한 액세서리들을 한 판에 다 모아봤는데 대박. 팔찌. 맞습니다. 팔찌. 맞습니다. 누가 봐도 반지팔찌. 네. 요게 단추류.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은 지금 블라우스 같은 데 달아도 너무 그렇지, 예쁠 그렇지, 것 그렇지. 같아요. 네, 요거 개구리로 만든 단추예요. 아니 근데 너무 섬세하게 진짜. 특징을 표현 너무 잘했다. 요거 뭘까요? 이거 문에 하는 거예요. 문고리. 대박. 맞아요? 아니요. 허리띠. 허리띠에 붙이는 여기 써 버클이에요. 있었어. 버클이에요, 버클. 버클이에요? 지금 따지면 버클이에요. 이제 양쪽에 줄을 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딱 거는 거죠. 이게 청동이에요? 네네네. 청동 녹슬기 전에 원래 무슨 색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금색. 자, 이만한 금색 버클. 이거 이제 여기에 매고 이제 칼 하나 이렇게 잡아오면은. 여기 목걸이야. 저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걸고. 요 호랑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는 경상도 지역, 영남 지역에서는 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요 지역, 충청도 지역은 주로 이렇게 말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청주의 오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게 나왔어요. 호랑이로 만든 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니구나. 여기서도 호랑이 썼네. 요거를 알게 된 아주 이제 의미가 깊은 유물입니다. 그렇구나. 이거 호랑이 보시면 네. 꼬리 위에 새끼 호랑이 얹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는 어미 호랑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새끼를 안고 있는 호랑이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유일한 디자인입니다. 저 영상을 잠깐만 보신 다음에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 잔무늬 거울, 입고 141호 잔무늬 거울을 3D 스캔을 해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이거 여기 국립청주박물관에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희 거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대여한 거라서 전시 끝나면 돌려줘요. 진짜요? 정말 유명한 거울이에요. 교과서에 다 나오고 워낙에 귀해가지고 다른 박물관으로 이렇게 잘 안 다니는데 특별히 모셔왔기 때문에 청주에서 이 국보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매진 임박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번 뒤로 가서 실물 보실까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국보 141호 거울이에요. 보시면은 세밀한 문양들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이제 중간에 가운데 원으로 하나 구역 나누고
바깥에 두 번째 원 구역 나누고 세 번째 구역 나누어서 3구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절정에 달해 있는 상태의 시기에 만들어진 거울이에요. 이렇게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기술력이 대단했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에 그리고 청동기 제작 기술의 정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지금부터 2,300, 400 뭐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옛날인데 어떻게 이걸 했지? 청주 국립박물관에 와야 볼 수 있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이요. 국립청주박물관에 와야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여기 또, 이야, 어마어마하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네. 네.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전시가 두 개의 부로 나뉘어 있다고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청동기의 기술사. 아, 여기서는 무슨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이제 감이 오시죠? 기술.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를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섹션입니다. 청동은 구리랑 주석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 게 청동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구리가 함유되어 있는 구리 광석, 원광석이고요. 거기다 이제 이런 주석 덩어리를 녹여서 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석이 나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는 지금 고려 시대 거인데요. 이 당시에도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가지고 이제 동을 이제 뽑아낸 동이랑 섞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그러면 어디서 주석을 수입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서 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동 구리랑 주석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청동 네네네. 덩어리예요. 이제 요런 덩어리를 이제 많이 만들어 놔서 가지고 있다가 네. 필요할 때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녹여가지고 이제 그 청동기를 만드는 거죠. 아하. 좀 재밌는 유물이 바로 요건데요. 그래, 이거 뭐예요? 이거는 원래 용도가 이제 네네. 이 숯을 요 청동을 녹이기 위해서 숯을 태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숯은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지 잘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관을 대고 바람을 계속 이제 불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송풍관이라고 이름을 이제 부르는데 생긴 모양이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말처럼 생겼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송풍관을 말처럼 꾸미는 모티프가 중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전주에서 발견된 송풍관인데 보시면 요 네. 눈 귀입니다. 귀. 아하하. 요 귀. 귀. 귀고요. 그다음에 얘는 갈기 표현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말갈기. 우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현된 걸로 봐서 아 우리나라에서도 말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 인식이 있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을까 참고 자료로 비교 자료로 쓰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요거를 이제 갖다 놨어요. 아, 이거는 요거는 만들어진 모양이고.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소품관을 네. 가지고 청동을 용해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일본의 에이메 대학의 무라카미 야스유키 교수 연구팀에서 이제 요 똑같이 재현을 해서 만든 다음에 실제로 청동을 녹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대요. 해봤더니 이렇게 녹았대요. 짜자잔. 역시. 녹은 청동 이렇게 잔존물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다. 에이메 대학이 시코쿠에 있는데 직접 가서 이제 이걸 대여하기 위해서 직접 갔다 왔거든요. 그때가 1월 말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뵙고 자문도 받은 다음에 이거 물건을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뜨게 됐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더 늦게 갔으면 그렇지. 이거를 못 봤던 거야. 맞아. 제가 이걸 빌려주신 이 무라카미 교수님께 그 이유를 이제 물건 받으러 갈 때는 진짜 맞아. 이렇게 되는데 온 다음에 연락도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녹인 용액을 여기 이제 붓는데 이게 거푸집이거든요. 이제 거푸집은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요거랑 요 뒷면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붙어 있거든요. 이제 네. 새겨져 있거든요. 두 개를 한 쌍으로 이렇게 딱 마주보게 딱 붙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구멍이 날 거 아니에요. 틈이. 네. 틈으로 이제 청동 용액을 부어 넣는 거죠. 그래서 굳으면 이제 기본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 요 거푸집들은 이것도 보물 지정되어 있어요. 이제 요거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완주 갈동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최근에 발견됐는데 보물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영암 지역에서 발견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거푸집은 뭐 진흙으로도 만들었다고 하고 모래로도 만들었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건 다 이렇게 돌로 만든 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꺼내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 떼어내고 그렇죠. 만약에 칼을 만들고자 했다고 하면 칼날을 갈아서 좀 예리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잔손질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잔손질을 할 때 이렇게 칼을 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갈았어요. 그쵸. 이렇게 딱 끝나면 그냥 평범한 칼이에요. 근데 뭔가 좀 더 독특하고 좀 이렇게 의미 깊은 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 간 칼을 한 번 더 갈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얇은 도구로 이렇게 가서 꼭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빛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표면이 남반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를 구분 마연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아, 막 체크무늬 네네. 같은 거 보이시죠? 네네. 일부러 이렇게 갈아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저게 이렇게 힘의 상징이니까 더 반짝반짝 빛나고 뾰족하고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실험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전남대학교의 조진선 교수 연구팀에서 실제로 돌부터 깎아가지고 청동용액을 부어서 굳혀서 잔손질 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다 복원을 해봤대요.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제 돌을 이렇게 실제로 깎는데 그림을 그래서 파는 거죠. 이거를 파신 분이 지금 나주박물관에 학연구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상하시기를 나 진짜 죽을 뻔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 파가지고 주조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주조 완성품인데 이게 주조 실험을 해서 만든 청동기예요. 이야, 제일 비슷한 그 공정 그대로 맞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복원한 근데 보시면 이런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만들어가지고 나무 자루까지 다 달아서 실제로 가서 나무를 찍어봤더니 찍어봤더니 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볼 때는 청동기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해보니까 잘 안 돼. 약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와, 대박이다. 진짜 오늘 이렇게 너무 반했어 진짜. 나 몰라. 재밌으셨어요? 그쵸? 완전. 진짜 우리 또 여수님께서 하기사님이 쉽게 설명해 주니까 유익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정말 역사 공부도 되고 가족끼리 와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 가질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죠? 네, 저희 특별전은 8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언제든 오세요. 8월 9일까지 가족 모두와 함께 손잡고 하나, 둘, 셋, 오세요!